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일본에서 갑자기 한국이 엄청나다며 크게 놀라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금까지 한국의 불매운동은 보통은 잠시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은 장기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굉장히 당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일본에선 이렇게 불매운동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애초에 하지도 못한 데다가 국면이 이렇게 격렬한 대치 상태로 갈지 전혀 몰랐다는 것으로 특히 한국의 불매운동을 보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합뉴스가 인용한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불매운동이 확대된다며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7월 1일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다고 발표한 날부터 한국은 불매를 하자고 인터넷에 정보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국의 중소유통업자 협회 등 27개 단체로 퍼져나가고 일본 제품을 철거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노재팬 사이트 등에서 일본 브랜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맥주와 유니클로, 일본 여행상품 등이 불매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언론 및 관계자들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뿐인데 한국이 이렇게까지 뒤집어졌냐는 것입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A씨는 온라인에 남긴 게시물에서 이번 한국에서의 불매운동은 굉장히 격렬한 편인데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에 다소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불매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남짓되어가고 분위기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 이렇게 빠르게 뭔가가 진행되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아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는 다급하게 조사 내용을 발표하는데요. 일본 맥주는 48%, 라멘 33%, 화장품 21%, 일본 여행 51%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일본은 한국은 중국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불매운동 속도 및 범위가 중국을 능가할 줄 몰라서 대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이 일제 불매운동을 한 것은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요미우리는 전합니다. 당시 일제 담배 불매운동이 있었고 2001년엔 역사 교과서 파동으로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모두 단기간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불매운동 타격이 한국 내 일본 브랜드와 일본 중소도시의 여행객 감소로 급격하게 타격이 나타나자 왜 이렇게 한국에서 격하게 나오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안 그래도 한국 내에서 청년 취업 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잘 되는 반도체를 겨냥한 수출 규제를 한 것이 일종의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전국민적인 움직임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요미우리도 한국에서 과거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꼭 한다는 구호까지 등장했다면서 반일 감정이 크게 높아진 것을 우려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단순히 일본산 불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본 국가 브랜드가 급격하게 한국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곧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예고하는 등 양국 관계는 엇박자로 가며 시기의 제로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아마도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 소비자들이 격렬히 일본 관련 소비를 급격하게 줄여버릴 것을 예상했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수출 규제는 애초에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하면서 일본 기업들도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라 전했습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업체들의 독식은 없을 것이다. 한중일 3국 업체들이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의 99%를 차지하는 현재 상황에서 유럽 등의 각 국가들이 시장을 뺏기지 않고 글로벌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실리콘밸리의 과학 인재까지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서고 있죠. 특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멀티소싱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한국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와 중국, 일본 같은 경쟁 국가들의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미래 자동차의 엔진인 전기차 배터리를 두고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전통적 자동차 강국들은 총리 대통령 등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강조해온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배터리 분야만큼은 지난 세대는 어쩔 수 없었지만 3세대 전기차 배터리는 무조건 자국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특히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5월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 및 투자를 선언하며 탈아시아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전통의 배터리 브랜드로 설명하는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전동화가 미래 자동차 대세로 굳어지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의 구매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입김이 반영되어 여러 공급사와 계약해 원가를 줄이는
멀티소싱 전략이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7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의 멀티소싱 전략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파나소닉과 독점 계약을 깨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LG화학이 유력한 추가 공급사로 거론되고 있죠. 폭스바겐 그룹은 이례적으로 중국 대형 배터리사 CATL 외에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국내 유력 배터리 제조사 3사를 모두 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 다임러 역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동시에 납품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직접 배터리 제조에 뛰어드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 셀 개발을 마치고 독일 짤즈기터에서 시험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스웨덴 배터리 회사 노스볼트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사 설립도 발표했죠. 2023년부터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멀티소싱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전기차 시장 전망이 밝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급 초기엔 다품종, 소량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업계 설명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소수의 배터리 제조사가 참여, 일괄 공급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던 것이죠. 그러나 전기차가 점점 일반화되면서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배터리 제조사들이 비용을 낮추며 경쟁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대표적 시장 조사 기업인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전동화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2018년 5%에서 2025년 21%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주 금액은 1,600억 달러, 약 190조 원까지 성장,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터리 업계 역시 자동차 제조사들의 멀티소싱 전략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선보이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수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이 공개한 스펙과 물량을 맞출 수 있는 배터리 제조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구조다. 특정 브랜드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배터리 제조사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죠.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LG화학이죠. 이런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과 가능성에 힘입어 LG화학이 미국 1위 자동차 회사인 GM과 손잡고 2조 7천억을 들여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습니다. 자동차 기업과 합작한 배터리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2025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급성장 중인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 기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 상국 기업들의 치열한 각충전에 최근에는 전기차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BMW, 벤츠 등 완성차 회사들까지 과감한 투자를 쏟아부으며 참전,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분야 관련 전 세계 자동차 흐름의 동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LG화학은 5일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GM 글로벌 테크센터에서 메리베라 GM 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작 법인은 50대 50 지분으로 LG화학과 GM이 각각 1조 원을 출자하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총 2조 7천억을 투자해 연간 30기가와트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0기가와트는 1회 충전 시 38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50만 대를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입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회사로 전환을 선언한 GM은 고품질의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미국 시장의 급성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LG화학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는 윈윈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합작 법인 설립 계약식은 CNBC, 폭스, 블룸버그 TV 등 미국 언론들도 크게 주목해 두 회사 CEO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1시간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미국 자체에서도 아주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과 GM의 합작 법인 설립은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합작 공장은 GM이 2018년 구조조정 전략으로 폐쇄한 조립공장 자리인 오하이오 로즈타운 지역에 터를 잡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조립공장이 배터리 공장으로 바뀌는 것은 자동차 산업이 대변혁을 맞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새 배터리 공장은 조립 공장 고용 인원 약 1,400명에 버금가는 1,100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LG화학은 GM이 2009년 출시한 세계 최초 양산형 전기차 쉐보레 볼트의 배터리를 단독으로 공급한 후 쉐보레, 스파크, 볼트 등의 배터리를 연이어 공급하며
품질과 양산 능력을 인정받았었죠. LG화학은 이번 합작으로 미국 시장에서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 부회장은 합작 법인의 목표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과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인데 두 회사의 능력이 결합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올해 연구개발 R&D에 매출의 약 4%인 1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며 지속적인 R&D 투자를 활용해 다가오는 2024년까지 배터리 사업 매출을 30조 원 이상, 총 매출은 59조 원을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LG화학은 2012년 배터리 업계에서 처음으로 미국 현지 공장을 설립했었죠. 당시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을 본격 가동한 후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 현재 약 5기가와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합작 법인 설립으로 LG화학은 중국, 한국, 폴란드, 미국의 5개 자체 생산 공장과 중국, 미국의 2개 합작 생산 공장 등 총 7개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은 중국, 유럽과 함께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도 빠른 상황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미래에셋 대우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시장은 올해 52만 대에서 2021년 91만 대, 2023년 132만 대 등 연평균 26% 성장이 예상됩니다. 시장 조사 업체 IHS 마켓 등은 2017년 330억 달러, 약 37조 원이었던 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5년 1,600억 달러, 약 182조 원으로 성장해 그간 1,490억 달러, 약 169조 원으로 전망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조적으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좀처럼 위상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무서운 성장세를 이어가던 중국 배터리 시장이 8월과 9월에 이어 10월에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죠. SNE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4.2기가와트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5.5% 급하락한 기록이죠.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올해 7월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8월부터 두 자릿수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기세를 펼치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차를 찾는 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정부 당국의 보조금 축소 조치와 경기 침체 확산으로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중국차 배터리 시장 침체에서 주목할 부분은 각 전기차 모델에 탑재되고 있는 BEV와 PHEV 차량이 지속적으로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BEV는 배터리 일렉트릭 비에클과 PHEV는 플러그인 HEV를 말합니다. 이 배터리들은 배터리 용량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BEV는 4개월 연속, PHEV는 6개월 연속 감소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EV는 우리가 말하는 하이브리드를 말하며 거의 꾸준히 두 자릿수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배터리 용량이 낮아 현지 시장 침체를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배터리 시장이 다시 고개를 들기에는 시간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축소와 경기 침체 등 시장 위험 요인이 그대로 남아있어 현지 전기차 판매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중국의 전기차 시장 감소는 우리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장도 당분간은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전체 시장 위축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기업은 파나소닉만이 순위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겨우 유지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선전에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우익은 또 졌네. 인터넷 우익의 오열이 여기까지 들리네요. 한국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일본은 무엇을 하나? 또 안에서만 즐기고 있었겠지. LG와 테슬라가 계약하고 파나소닉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 이후부터 한국 점유율이 급성장한 것 같은데 파나소닉은 내년에 정말 조심해야겠어. 근본적으로 한국 형님 덕분에 잽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아무리 노벨상으로 한국보다 낫다고 좋아해도 결국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면 끝이다. 반도체와 액정만 봐도 순식간에 추월되는데 이제 배터리입니까? 미래를 위해 한국을 조롱하며 낮게 보기보다 대책을 생각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주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을 경계하는 모습을 글로써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개발하고 한국형이 판매하는 이게 바로 인터넷 우익이 원하는 윈윈 전략인가요? 배터리를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기술은 일본인이 만든 것. 이렇게 일본 기술로 돈 벌어 먹을 거면 반일 좀 하지 말자. 이기기 위해서 억지로 비용 절감한 결과니까 상관없어. 진짜 귀찮은 민족이야.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매번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뭐 같은 존재야. 어차피 이제 중국한테 밀리잖아. 중국 힘내라. 일본은 기술 특허가 너무 많아서 특허만으로 먹고 산다. 한국은 뭐 있나? 이번에는 배터리 폭발 안 하나? 이젠 차량 폭탄으로 나가는 거야? 미국의 공장 설립? 조립 공장 주제에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재미있다. 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인들은 아직도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군요. SNE 리서치 관계자는 향후 국내 업계에서는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초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LG화학의 선전에 힘입어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도 배터리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또한 현 세계 점유율 1위 배터리 제조기업 중국의 CATL은 한국 배터리 기술의 85%, 약 2년 격차 수준까지 따라왔다고 평가되지만 LG화학이 2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단기간에 따라잡은 만큼 내구성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내구성은 큰 부분을 차지하죠. 이렇게 중국이 무서운 기술을 쫓아오지만 한국 기업들도 기술 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만큼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해 더욱 세계로 뻗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우리 기업들의